세 번째는 이제 오늘 민법 총칙부터 할 건데요.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라는 놈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률 행위. 요 법률 행위와 관해서 5개 파트가 나옵니다. 법률의 목적이라는 놈이 나오고요. 의사표시라는 놈이 나옵니다. 또 책을 뒤적이시네. 대일이라는 놈이 나오고 무효취소라는 놈이 나옵니다. 이 습관이에요. 책 뒤지시는 게. 예? 습관입니다. 이 집중하셔야지. 무효 취소가 나오고 조건기한이 나옵니다. 이게 다 법률 행위에 관한 거예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관해서도, 법률 행위 중에서도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에 관한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뼈대를 잡아 드릴 거예요. 요거에 관한 내용에서 9문제 내지 10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법률 행위라는 놈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개념인가? 법률 행위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야 될 때 들려야 될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할 겁니다. 자, 민법이라는 것은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 이걸 사법관계라 합니다. 개인사자 써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 따위를 체결하게 되면, 예컨대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물건 파는 사람 매도인이 되고요. 상대방은 물건 사는 사람 매수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을 한 양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길 때 이런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부릅니다. 법률관계. 두 번째로 이 법률관계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분쟁이라 하죠. 법적 분쟁.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매수인이 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즉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매도인은 왜 안 주냐? 달라고 할 거고, 매수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법률관계가 생겼는데 그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데 그 중에 의무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 이런 상황을 법적 분쟁, 법적 다툼이라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국가기관이 있어요. 법원이라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법원을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하고요. 법원은 이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해결할 때 얘네 둘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왜 싸우는지. 알아봤더니 매매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더라 말이지. 매매. 그러면 법원은 이 매매가 규정되어 있는 법을 찾아요. 그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에 가면 매매와 관련된 규정들이 쫙 있습니다. 조문이라 하죠. 요거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민법 조문과 그 민법 조문을 법원이 해석을 해놓은 것,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나와요. 조문과 해석이, 조문이 한 40%, 요 해석이 한 60%. 요 해석을 대법원 판례라고 합니다.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의 해석은 중요하지 않아요. 최종적인 해석, 대법원 판례, 요걸 시험 문제 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법 조문을 해석을 하려면요, 이 조문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영어 문장 해석하는 거 똑같아요. 영어 문장을 해석하려면 영어 단어 알아야 되고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법 조문도 똑같습니다. 법 조문을 해석하려면 법률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조문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법조문의 구조를, 용어는 뭐 앞으로 쭉쭉 필요할 때마다 할 거고요. 법조문의 구조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문의 구조를 밝혀놨어요. 민법 조문은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문을 분석했더니 민법 조문은 대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 구성 요소가 어떤 원인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구성요소는 법률 사실이라 부르자. 원인은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자. 결과는 법률 효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학자들이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는 이 3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수를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수를 까먹었어. 멍청하게. 248페이지. 제가 썼어도 제 몇 페이지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248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양가로 4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라고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245조 1항을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을 여기에 맞게 분석을 해볼게요. 갑소유 땅을 을이 땅 부동산입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245조 1항을 구성하게 되고 그 245조 1항의 구성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결과예요. 이 결과예요. 그 원인이 법률 조문이에요. 이 조문에 여기 들어있어요. 이때 소유예사나 평온공연은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 합니다. 이게 구성요소가 되는 거예요. 갑소유 땅 20년 점유, 소유예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 이게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의하면 245조 1항에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448페이지를 가봅니다. 448페이지를 가면 네 번째 줄 매매 성립이 있고 1번에 매매 계약이 성립입니다. 여기 이제 563조인데요. 매매는 어느 한쪽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두 개가 모여서 매매 계약을 구성하게 되고요.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453페이지 보세요. 453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네모 3번에 매매 효력이라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대금 청구권이,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즉 매매 계약의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권리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결과예요. 자, 갑에게 대금 청구권이, 을에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매매 계약이에요. 그 매매 계약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자, 이때 이 법률 요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법률 규정. 자, 요 245조 1항에 의하여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을이 원한 거는 아니에요. 갑소유 땅을 을이 어찌어찌 20년을 점유하다 보니까 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반면에 요거는요, 갑의 대금 청구권이라든가 을의 재산권 이전 청구권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원했던 바로 그 권리예요. 위에 거하고 조금 달라요. 학자들이 법률 요건을 연구를 해봤더니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더라. 하나는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 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원했던 바로 그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있더라. 그리고 요 놈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요 놈은 법률 규정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요건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당사자가 원했던 대로,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길 때 그런 당사자 간의 행위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고민하다가 이름을 만들어내요. 법률 행위라고. 예, 법률 행위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법률 행위가. 요거 하는 거예요. 민법은. 법률 행위라는 놈. 아까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한 거라 그랬죠?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민법 조문 구조 중 법률 요건에서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여기를 찾아왔는데 찾아오기 전에 들린 게 있었죠? 민법의 3단 구조. 요게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니까 확인할 필요가